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사업단의 윤윤숙입니다. 오늘부터 풀스택 웹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 즉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프론트엔드 개발 강의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인데요. 여러분이 웹 개발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배우며 실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소개 및 개발 환경 설정이라는 주제로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바스크립트란 파트에서 언어의 탄생 배경과 특징, 그리고 웹에서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둘째, 개발 환경 설정 파트에서는 VS 코드, 라이브 서버, 노드.js 설치 방법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 파트에서 간단한 예제 코드를 실행해보며 전체 흐름을 이해합니다. 자, 방금 목차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울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각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웹 개발에 필수적인지 그 핵심을 짚어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웹 개발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법 같은 일을 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환경 설치 및 설정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자바스크립트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인 바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주 간단한 코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첫 번째 목표였던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알아야겠죠? 바로 웹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웹페이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함께 정의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문서 또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방문하는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 뉴스 기사,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등이 모두 웹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는 크게 3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HTML, CSS,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각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TML은 웹페이지의 뼈대를 만듭니다. 제목, 문단,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구조를 정의하는 역할을 하죠. 다음으로 CSS는 이 뼈대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색상, 글꼴, 그리고
요소들의 배치 등을 결정해서 웹페이지를 보기 좋게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 웹페이지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클릭했을 때 팝업이 뜬다거나 계산이 되는 것처럼 동작과 기능을 추가해 주는 거죠. 자, 화면에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웹페이지를 이루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ML로 뼈대를 만들고 CSS로는 꾸미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는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웹페이지가 무엇이고 어떤 구성 요소로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울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웹페이지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1995년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개발되었고, 당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2.0 브라우저에 처음 탑재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웹페이지에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앞에서 보셨듯이 HTML, CSS와 함께 웹의 3대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객체 기반 스크립트 언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인터프리터란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한 줄씩 읽어서 바로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덕분에 코드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행 속도가 빠르고 문법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비교적 간단하고 또 자유로운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TML 문서에 내장해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면 아래 미리 보기 이미지처럼 JS가 실행됩니다 라는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거죠.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웹 개발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웹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바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처리입니다.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선택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상호작용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사용자의 입력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계산이나 동작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적 콘텐츠 생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로그인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으면 상품 개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는 HTML의 속성이나 콘텐츠 혹은 CSS의 스타일 값을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웹페이지에 생동감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할은 브라우저 제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팝업 창을 띄우거나 새로운 창을 열고 닫는 등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서버와의 통신입니다. 웹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웹서버로 보내거나 서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역할 역시 자바스크립트가 수행합니다. 덕분에 웹페이지와 서버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단순한 웹페이지를 사용자와 소통하고 변화하는 동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웹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역할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웹 개발의 두 가지 큰 영역, 즉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보고 클릭하며 상호작용하는 웹페이지 화면, 즉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웹사이트의 디자인, 레이아웃, 버튼, 메뉴 등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프론트엔드는 주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죠. 여기에서 실행되는 코드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HTML과 CSS가 바로 이 프론트엔드 영역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고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가 더해져서 동적인 화면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백엔드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이지 않는 서버에서 처리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백엔드는 웹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고 복잡한 서버 연산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백엔드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프론트엔드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웹서버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결 등 웹서비스의 모든 뒷단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주로 프론트엔드에서만 사용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노드.js와 같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백엔드 개발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웹의 앞과 뒤를 모두 책임지는 만능 언어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개념을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둘의 차이를 프론트엔드, 백엔드 슬라이드를 통해 표로 한눈에 비교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프론트엔드는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됩니다. 반면에 백엔드는 서버 측에서 실행되죠. 사용하는 기술도 다릅니다. 프론트엔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주로 사용하고 반면에 백엔드는 Node.js를 비롯해서 파이썬, 자바,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합니다. 자,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UI,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X,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백엔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서버 로직을 만들며 인증, 보안과 같은 보이지 않는 핵심 기능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프론트엔드에서는 주로 이벤트 처리, 화면 제어, 동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요. 반면에 백엔드에서는 서버를 개발하거나 API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렇게 표로 비교하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결국 이 둘이 조화롭게 작동되어야 하나의 온전한 웹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웹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드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도구, 즉 코드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줄여서 VS 코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요.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무료 코드 편집기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면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애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VS 코드는 웹 개발뿐만 아니라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HTML, CSS, C++, Node.js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언어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맥, 리눅스 운영체제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시든 VS 코드를 설치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오른쪽 이미지가 바로 VS 코드의 초기 화면인데요.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VS 코드를 직접 설치하고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VS 코드를 실제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VS 코드를 설치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버튼이 보이네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for 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해 주세요. 그리고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을 실행하고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운 버튼만 계속 눌러주면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하는 과정 중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와 같은 옵션이 나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바스크립트 확장 기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VS 코드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확장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또는 라이브 서버와 같은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만 거치면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설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VS 코드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사용권 계약 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신 후 다음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치 경로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 경로 그대로 두시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 메뉴 폴더를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설정 그대로 두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추가 작업 선택 화면입니다. 원활한 개발 환경을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그리고 패스 환경 변수 추가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VS 코드를 더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모두 선택했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까지 설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시작해 주세요. 자,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마침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해 주세요. 자, 마침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VS 코드 시작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이런 화면이 보인다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설치된 VS 코드를 활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VS 코드를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라이브 서버 확장 기능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코드를 수정할 때 웹브라우저에 자동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해줘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VS 코드를 실행한 후 화면 상단 메뉴에서 보기를 클릭하고 확장을 선택해 주세요. 단축키인 Ctrl Shift X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 왼쪽에 확장 기능 목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상단의 검색창에 라이브 서버를 입력합니다. 자,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요. 리트윅 데이가 만든 라이브 서버 확장을 찾아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확장 기능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상세 정보가 나타나고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VS 코드 왼쪽 하단에 Go Live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코드가 웹브라우저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VS 코드와 라이브 서버와 확장 기능까지 모두 설치해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VS 코드와 라이브 서버 확장을 설치했죠? 이제 드디어 준비된 환경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VS 코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해서 실행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제 코드를 작성할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단계는 새 파일 만들기입니다. 화면 왼쪽 상단의 파일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이어서 새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빈 화면이 나타납니다. 단축키는 Ctrl과 N 키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코드 작성 단계입니다. 새 파일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HTML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이 코드는 JS가 실행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HTML과 JS 테스트라는 제목을 표시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코드를 모두 작성했다면 다음은 저장입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에서 저장을 선택하거나 단축키인 Ctrl S를 눌러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은 test.html로 입력합니다. 웹페이지는 HTML 파일이 있어야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실행입니다. 앞에서 설치한 라이브 서버 확장 기능 덕분에 아주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VS 코드 화면의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다음과 같이 Go Live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Go Live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코드가 자동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데요. 화면처럼 HTML 플러스 JS 테스트라는 제목과 함께 JS가 실행됩니다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S 코드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웹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Node.j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ode.js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먼저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설치 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에 내장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코드를 해석하고 실행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브라우저가 아니라 내 컴퓨터나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Node.js를 설치해야 합니다. Node.js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 없이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 밖, 서버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런타임 환경입니다. 이를 통해서 백엔드 개발은 물론 CLI 툴 개발이나 데스크톱 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Node.js는 V8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빠른 실행 속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동기 이벤트 기반 처리 방식으로 I/O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Node.js를 사용하면 REST API 서버, 실시간 채팅,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기본 포함된 npm, 즉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수많은 오픈소스 패키지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pm은요,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로 node.js를 설치하면 같이 따라옵니다. 자, 다음은 백엔드 개발을 위한 Node.js 개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ode.js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래 제시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위 상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권장 버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저처럼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설치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 OS 설치 프로그램이 표시될 것입니다. 자,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치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운로드한 node.js 설치 파일을 한번 그 단계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한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node.js 셋업 위저드 화면이 나타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시작해 주세요. 다음은 사용권 계약 화면입니다. 자, 동의에 체크한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설치 경로를 지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 경로 그대로 두고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설치할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기본 설정으로 모든 필요한 구성 요소가 선택되었으니까요. 그대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Tools for Native Modules라는 설치 화면입니다. 이 네이티브 모듈을 컴파일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필요한 도구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체크박스를 그대로 두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확인 화면입니다.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 피니시 버튼이 나타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node.js 설치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node.js까지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node.js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ode.js와 npm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바로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설치 후 터미널에서 버전 확인 부분입니다. 자, node.js와 npm을 설치했다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node-v 명령과 그리고 npm-v 명령어를 이용해서 버전을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프로젝트 초기화입니다. 새로운 node.js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mkdir myproject 명령어로 myproject라는 이름의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고 그리고 cd myproject 명령어로 해당 폴더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 npm init-y 명령어를 입력해서 프로젝트를 초기화합니다. 이 명령어는 package.json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package.json 파일은 프로젝트의 이름, 버전, 스크립트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파일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기본 실행입니다. 프로젝트를 초기화한 후 node.js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app.js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안에 console.log에 hello node.js라는 텍스트를 넣은 후 간단한 코드를 작성합니다. 터미널에서 node 그리고 app.js 명령을 입력을 하면요. node.js 런타임이 app.js 파일을 실행하고 콘솔에 hello node.js라고 하는 문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node.js를 이용해서 간단한 웹페이지를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이 모든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서버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서버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HTML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서버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버 실행 중에 http localhost 3000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브라우저 주소창에 같은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hello from node.js라는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node.js가 HTML 파일을 읽어서 브라우저에 전달하는 간단한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node.js로 간단한 서버를 만들고 웹페이지를 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코드를 모두 외우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과정을 직접 따라해 보면서 node.js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오늘 학습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는 웹의 핵심 언어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필요한 필수적인 언어입니다.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는 특별한 개발 도구 없이 웹브라우저와 간단한 코드 편집기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역할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의 두 가지 영역, 즉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서는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이 바뀌는 등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고요. 백엔드에서는 node.js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강 자바스크립트 소개 및 개발 환경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자바스크립트의 기초가 여러분의 웹 개발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웹의 핵심 언어로 앞으로 더 많은 기능과 가능성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서 익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가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